또 아니면 눈썹 문신을 몇 번 레이저로 지웠는데 이게 뻘개졌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그 산화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작게 부셔낼 수 있다는 것은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를 아주 크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최근에 나온 이 피코 레이저는 바로 이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를 아주 최대화한 레이저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준영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출근 전 준비 시간 혹은 화장의 귀찮음 때문에 반영구 문신을 정말 많이 받으시는데요. 특히 눈썹 문신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정말 안 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대중화된 시술이죠. 근데 사실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반영구 문신을 지우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반영구 문신을 제거하는 이유에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양쪽 눈썹이 짝짝이인 경우, 아이라인이 생각보다 너무 두껍게 그려진 경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신의 색깔이 빨갛게 변해서 부자연스러워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반영구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영구 문신 제거에 대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앞서 반영구 화장과 일반 문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구 화장, 문신 둘 다 문신 염료를 바늘로 찔러서 피부 안쪽으로 주입해 준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주입의 깊이와 안료의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 눈썹 문신은 예전처럼 이렇게 두껍게 짱구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올 한 올 이 눈썹의 결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바늘로 아주 살짝 긁어서 안료를 내부로 침투시키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안료가 표피의 바로 아래, 진피의 상부층 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문신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깊이로 들어가게 되죠. 진피의 하부층, 때로는 피하 지방층까지 안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는데 주로 반영구 화장에서 사용하는 안료는 산화철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검은 문신의 경우에는 이제 카본 성분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산화철 성분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썹 문신을 하고 제일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게 처음에는 모양도 색도 마음에 들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눈썹이 이게 뻘개져서 보기가 싫어요. 또 아니면 눈썹 문신을 몇 번 레이저로 지웠는데 이게 뻘개졌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그 산화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 산화철은 말 그대로 철이 산화된 거예요. 우리가 철이 녹슨 거를 보면은 약간 그 붉은기를 띠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눈썹 문신이 오래 지나서 녹슬었다, 그래서 빨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자, 이렇게 반영구 화장의 특징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 플랜을 좀 세워야 됩니다. 일단 기본 원리는 문신 제거나 반영구 화장 제거나 동일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외부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잘 소화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도록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신의 경우는 안료를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데 면역 체계가 왜 이걸 처리를 못 하느냐 하면 이 안료가 중금속 성분이다 보니까 소화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문신 제거 레이저는 이 안료의 크기를 잘게 부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잡아먹을 수 있는 크기로 줄여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검은색에 잘 반응하는 1064나노미터 파장대의 레이저를 강한 에너지로 조사하게 되면 피부의 진피층의 검은 안료들이 레이저에 잘 반응해서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이를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라고 하고 레이저의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준다는 뜻이죠. 이제 안료가 잘게 부서지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탐식 세포가 그 안료들을 잘 잡아먹을 수 있게 되고 그 후 림프 순환계를 거쳐서 안료들이 몸 밖으로 서서히 배출이 되게 되면서 문신이 흐려지게 됩니다. 레이저가 직접적으로 문신을 지우개처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신이 흐려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몸이 이걸 소화할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또 1회 시술만으로는 사실 모든 안료들을 다 깨부수기가 어렵죠. 이 들어가 있는 안료의 양과 깊이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의 시술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반영구 문신 제거 레이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레이저가 얼마나 작게 잘게 부셔질 수 있느냐인데요. 작게 부셔낼 수 있다는 것은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를 아주 크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최근에 나온 이 피코 레이저는 바로 이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를 아주 최대화한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문신 치료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에 얼룩덜룩한 색소 치료한다고 할 때 레이저 토닝한다고 뭐 흔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토닝할 때 사용하는 기계도 똑같이 1064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가진 레이저예요. 그럼 이게 피코 레이저랑은 뭐가 다르냐? 펄스 폭이 이제 피코초라는 의미인데 토닝을 할 때 사용하는 레이저는 보통 이제 펄스 폭이 2에서 5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초 단위죠. 피코 레이저는 펄스 폭이 보통 450 피코세컨드 정도 됩니다. 나노초에 비해 한 1000분의 1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펄스 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피코초의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강한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가 아주 극대화된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할 때는 피코초를 사용하는 게 시술 횟수도 단축시킬 수 있고 시술 부작용, 흉터 등의 발생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피코초 레이저는 파장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파장대는 쉽게 얘기해서 빛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신의 색에 따라서 반응하는 색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우리가 골라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검은 문신, 한 번도 치료하지 않은 뭐 검은색, 회색의 반영구 문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64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우리가 선택해서 지우면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화철에 의해서 붉게 변한 문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지울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저는 이 붉어진 문신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레이저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서 붉어진 경우, 두 번째는 레이저 시술로 인해서 검은 눈썹 문신이 붉게 변한 경우입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색이 완전히 붉은 컬러를 띠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약간 붉은기를 띠는 정도? 이런 경우에는 전 우선 1회차 때는 일반적인 눈썹 문신을 제거하듯 1064 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이용하여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2회차 때 경과를 보고 검은색이 이제 확실히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한 뒤에 532 나노미터의 파장을 이용하여 붉은 컬러를 타겟으로 치료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는 일단 레이저로 한 차례 검은색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532 나노미터 파장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환자분들 중에 이제 파라독시컬 다크닝 이라는 현상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도 역설적으로 검게 변했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문신 제거를 하기 전에 검은색보다도 짙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실 필요 없이 2회차 시술 때 다시 검은 문신 제거하듯 레이저 치료를 하면 잘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구 문신 제거 시술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죠. 또 이 개인마다 전체적인 피부 톤이 다르고 문신 주위의 피부 상태, 문신의 색상, 문신 기법의 복잡도, 그리고 전체적인 색소의 농도, 그리고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를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몇 회를 시행할지는 환자분들에 따라 달라서 맞춤형 치료 플랜을 좀 제시를 해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의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무리하게 시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단기간에 문신을 제거하되 피부에 흉터가 남을 만큼 강하게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한 에너지를 해당 부위에 집중해 주는 것이다 보니까 시술 부위가 붉어지면은 붓거나 진물이 나거나 아니면은 잔물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붓기는 2-3일 정도면 잘 가라앉게 되는데 이 물집이 잡히거나 멍이 들게 되면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술을 받으시고 나서 귀가에서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면 붓기와 멍을 좀 더 빨리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간혹 눈썹이나 속눈썹의 일부가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은 좀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민둥민둥해진 거 아니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냐, 이거 탈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영구적으로 제모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색이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색이 붉은색으로, 또 붉은색이 다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문신 입자를 잡아먹기 위해 일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영구 문신을 제거할 때 많이 아픈지,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마취 연고를 바르고 시술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냥 다른 문신 제거 시술보다는 훨씬 통증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는 중간중간 아이스 쿨링을 계속 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러면 시술 후에 물집이나 붓기도 훨씬 덜하고 시술 시에 통증도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이 아이라인 문신 같은 경우에는 주사 마취를 해요. 이 눈꺼풀 가까운데 그렇게 바로 위에 주사 바늘을 찌르는 건가요? 아,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러시는데, 물론 이 아이라인이 아주 두껍고 문신의 양이 많으면은 해당 부위에 주사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주사 마취를 하는 게 아니라 눈썹 바로 아래쪽에 신경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꺼풀까지 같이 마취가 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또 눈과 아주 가까운 부위다 보니 눈에 문제는 없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레이저를 하기 전에 눈에 반드시 각막 보호 렌즈를 삽입을 하고 아주 정밀하게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등 반영구 문신 제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문신 제거는 무엇보다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으면서 확실히 문신 제거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